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8일 태국 뉴스입니다. 23일까지 수완나품 공항의 출국 심사대 일부가 폐쇄됩니다. 공항 당국은 자동 출국 심사대 증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되도록 일찍 공항에 나와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태국 제1야당인 까오크라이당의 해산에 이어 스타 총리도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과 이력이 있는 인사를 총리부 장관에 기용했다며 상원의원 40명이 헌법재판소의 해임을 청원했는데 헌재는 5대4로 스타 총리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청원자인 상원의원 40명은 브레웃 정권 당시 임명된 군부 출신들이며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 전격적으로 스타 총리의 해임 청원을 헌재에 제출했었습니다. 해임 결정 소식을 접한 스타 총리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지만 윤리를 위반한 총리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에 대해 아쉽다고 말하며 전국민 1만 밭 지급 문제는 새로운 총리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6일 태국 국회에서는 현집권 여당을 이끄는 푸어타이 당의 대표인 패통탄 씨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 차기 총리로 추대되었습니다. 패통탄 씨는 탁신 전 총리의 차녀로 31번째 총리이며 여성으로서는 고모인 잉락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이자 역대 최연소 총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학자들은 올해 8월에 두 번의 사법적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평하며 헌법재판소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흔들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설명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이전 탁신계 정부들이 쿠데타로 끝장이 났었다면서 이번에도 쿠데타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 법무부 장관은 탁신 전 총리가 국왕직 이후 6번째 생일을 기념한 대규모 사면에 포함되었다면서 이젠 완전한 자유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가석방 중인 탁신 전 총리는 이달 31일 현 집행이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3만 1,000명에 대한 대규모 사면 명단에 포함되어 곧바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훈국과 이민국경찰은 태국 내 불법 이주노동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71일간 전국 14,734개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503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1,314명의 불법 노동자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적발된 이주노동자들을 국적별로 보면 미얀마 818명, 캄보디아 201명, 라오스 180명, 베트남 24명, 기타 91명이었으며 이들에게는 5천에서 5만 바트 벌금과 2년의 징역을 부과하고 출신국으로 추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도 자국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열심히 단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 중 태국인이 14만 명으로 우리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도 적극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외국인 불법 노동자를 검거해서 추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국의 학교에서도 따돌림이나 괴롭힘, 심지어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군대나 직장에서도 이 같은 문제와 사건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얼마 전 수원나품 기술대학교 논타부리 캠퍼스에서 학교 선배들이 후배를 집단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아서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러 가는 것도 미뤄야 했다고 합니다. 소식을 접한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는 가해 학생들의 등교를 중단시키고 징계 대상자를 선별하여 퇴학시킬 것이라면서 이와는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뉴스에 태국 내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일본 수준을 넘어섰다는 주장에 기사도 있었습니다. 수자원국은 23일까지 북부와 동북부, 동부 일부 지방에 대해 폭우로 인한 돌발 홍수에 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치앙라이와 치앙마이, 매홍송과 따, 람푼과 람밤, 파아오와 난, 프레와 우따라디, 키사눌룩과 페차분, 르이와 넝카이, 넘부아람프와 분간, 우돈타니와 사콘나콘과 나콘파놈, 나콘나욕과 빠찐부리짠 타부리와 뜨라 지방의 산악 인근 거주민들은 산으로부터 많은 빗물이 유입되어 하천이나 저수지가 급작스럽게 범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의 사무송크람과 사무사콘, 나콘버툼과 논타부리, 방콕과 사무뿌락간의 강변 저지대도 빗물 유입에 따른 강수위 상승으로 침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당국이 10년간 파악한 구걸자는 7,635명으로 65%가 태국인이었고 35%가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구걸자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직업적으로 구걸을 하거나
강요나 반강제적으로 국거를 하는 사례까지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자는 태국인들이 심성이 너무 착해 국걸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문제라면서 지금부터라도 국걸자에게 돈을 주지 말고 직통전화 130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프라윕 정부 당시 2인자로 부총리를 맡았던 프라윗 씨가 기자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팔랑 프라차라땅 대표와 태국 올림픽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프라윗 씨에게 한 여성 기자가 패통탄 씨가 새 총리에 당선된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질문을 들은 프라윗 씨는 뭐라고? 라고 반말로 되물으며 손바닥으로 기자의 뺨과 머리를 여러 번 가격했습니다. 전직 부총리이자 야당의 대표, 올림픽위원회 의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군 출신 인사답게 국민은 그저 자신들이 통치하는 아래 것으로 보는 사례라고 생각되네요. 치앙마이에 위치한 도이수테푸이 국립공원이 폐쇄되었습니다. 현재 공원 일대가 폭우로 홍수가 발생했으며 관광객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당국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 SNS에 음란 영상을 게시한 남녀를 방콕 팩가셈 지역의 콘도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들이 개설한 SNS에는 3,000명 정도의 팔로워가 있었는데 돈을 받은 회원들에게 자신들의 음란 행위를 찍은 영상을 공개해 4개월간 20만 바트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탁신 전 총리가 전 국민에게 1만 바트의 현장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피차이 재무장관은 이것은 정부의 정책으로 계속 추진할지는 차기 총리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친군부계에서는 이 공약이 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차기 총리인 패통탄 씨가 강행할 경우 탄핵이나 쿠데타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얄라 무앙 지역의 주택에서는 무에타이 챔피언 출신인 남성이 부친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남성은 채널 7에서 중계된 대회에서 우승한 유명 선수로 현재 경찰이 도주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태국 형법에는 부모를 살해한 사람은 무조건 사형을 선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엠폭스 변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통제국은 아직 태국 내에서 변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10일까지 엠폭스 감염자는 140명으로 이 중 3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감염자는 827명이었고 총 11명이 숨졌는데 대부분 HIV도 함께 감염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후아인 경찰서는 승려 행세를 하며 금품을 사치한 29세 남성을 삼러이어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사원의 행사를 위해 화장실 공사와 전기요금을 공양해달라며 피해자로부터 430바트를 받아먹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가짜 승려였으며 돈이 필요할 때마다 승려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먹고 다녔다고 합니다. 태국 SNS에는 달리는 열차의 출입문에 매달려 있던 여성이 역내에 설치된 기둥과 충돌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파탈룽역으로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뇌가 붙는 부상을 입었지만 일단 집으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절대로 주행 중 열차 출입문에 매달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태국의 유일한 금메달 1개를 안겨준 종목이 태권도였습니다. 태국 왕실은 태국 태권도팀의 차차이 최 감독에게 3등 디레쿠나폰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핵심 여당 중 한 곳인 품짜이타이당은 이번에 제출된 카지노법 초안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법안에 반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카지노법 초안에는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며 카지노가 왜 필요한지 국가와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확성이 부족하고 카지노 설치로 인해 태국의 관광 활성화가 달성될지 불확실하며 태국 노동자들의 고용을 돕기 위한 조항이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카지노법 초안에는 태국인 입장료가 1회 5,000바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콕 시내에서는 올림픽에 참가했던 태국 선수단의 차량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이후 열린 상금 수여식에서는 수리아 교통부 장관이 47명 전원에게 특별 상금 각 10만 바트씩을 포함 총 6,590만 바트를 지급했습니다. 특히 메달을 딴 6명의 선수들에게는 실시간으로 상금을 자동이체해줬는데 선수들은 입금받은 상금을 휴대전화로 확인하는 쇼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태국 전역에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파타야의 주요 도로인 수쿰윗 도로도 비만 내리면
침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파타야를 여행하시는 교민이나 여행자께서는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전자회사인 하이얼은 촌부리에 100억 밭을 투자해 에어컨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하이얼은 이곳에서 연간 300만 대 이상의 에어컨을 생산하는 동남아 최대 에어컨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완납품 공항 국내선 여객 터미널 내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작업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면서 작업자는 엘리베이터에 끼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는 것입니다. 방콕과 인접한 사무사콘에 위치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기계와 건물이 불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차 10대 이상이 출동해 1시간 만에 진화했으며 현재 당국이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콕 수쿠미 소이 24에 위치한 호텔 건물에서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기 위해 설치된 곤돌라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작업자인 34세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콕 라차테유 지역에 위치한 병원 주차타워 9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12대와 건물이 불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해 2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며 경찰은 화재가 시작된 검은색 마스다 차량의 소유자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가짜 시계와 향수, 중국산 스마트폰 등 26,493점을 방콕 시내 창고에서 압수했습니다. 해당 창고는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물품들도 중국에서 밀수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방콕 저오프라야 강에서는 여객용 선박과 관광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외국인 여성 2명과 태국인 여성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당국이 사고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무사콘에서 폭풍우가 몰아쳐 전신주 3개가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주행 중이던 자동차 세대와 오토바이 한 대가 파손되었으며 주변 200가구 이상이 정전되었습니다. 태국은 누기철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전신주가 쓰러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부리에서는 방콕과 수코타이행 여객버스가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28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촌부리 무항 지역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로 발견되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욕실 배수구가 막히자 누군가가 2종류의 화학약품을 배수구에 넣었다가 유독가스가 발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약품 중 하나는 태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빠툼타니 경찰은 캄보디아 남성 2명에게 총격을 가한 태국인 남성 1명과 소년 3명을 플롱루앙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3발과 1발에 총탄을 맞고 중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용의자 4명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방콕 후웨이관 경찰은 강도 혐의로 17세 남성을 딘딩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금은방에 침입해 5반 무게의 금제품을 강타로 도주했었는데 초기 조사에서 남성은 1살 아이와 아내를 보살피는데 생활비가 부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빠툼타니 무항 지역의 운하에 송아지 3마리가 빠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물 위에 3마리의 송아지가 머리만 내놓고 있는 걸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으며 구조대원들이 30분 만에 모두 구조해냈다고 하네요. 태국인의 염분 섭취량이 과다해 이로 인한 건강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국 보건부에 따르면 태국인 2,205만 명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고혈압 1,320만 명, 신장병 760만 명, 심장질환 75만 명, 뇌혈관 질환자가 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태국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평균 3,636mg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2,000mg을 상당히 웃돌고 있습니다. 태국 요리의 대부분이 고염 분식으로 특히 신장질환자가 기존 5에서 60대에서 20대부터 40대까지 증가하고 있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건강식의 개념이 별로 없다 보니 달고 짜고 자극적인 태국 음식은 적절히 양을 조절해가며 섭취해야겠습니다. 태국 보건부에 따르면 태국의 10대 임신은 지난 10년간 줄어들고 있지만 매독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 15세에서 19세 사이에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산율은
53점 사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21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독과 같은 성병이 증가세인데 2018년 인구 10만 명당 10대 매독 환자는 27.9건에서 2023년에는 91.2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국의 한 유명 SNS 페이지에는 중국계 회색 자본들이 태국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을 폭로하는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중국 자본은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태국 정부가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수입을 내려는 자본을 태국에서는 회색 자본으로 부르는데 대부분 중국 범죄 조직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제로달러 투어와 국걸 행위, 유흥업과 비합법적 비자 발급, 온라인 도박과 위조품 제작, 부동산과 제로달러 여객 운송, 사채업과 전화 사기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식당과 도매업, 서비스업 등에서도 법을 무시하고 운영되는 중국 업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꽃방 안에서 구걸 행위를 하던 56세 러시아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음식을 구걸하는 외국인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검거되었는데 기한을 1599일이나 넘겨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합니다. 태국 SNS에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TV가 파손된 상태로 배송되었다는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TV는 심하게 깨져서 화면조차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판매업체는 개봉 당시 촬영한 영상이 없다며 교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품 상자에는 개봉 시 영상을 촬영해야만 제품 문제 시 교환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영상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품 교환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파툼타니 경찰은 도로 밑에 매설된 통신선을 훔치던 36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심야 시간 수십 명의 사람들이 픽업 트럭에 전선을 싣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는데 용의자들은 순찰차를 모자 달아났고 맨홀 아래에서 케이블을 절단하던 남성만 혼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수백만 바트에 이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방콕 수코물소이 71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서는 유치원생이 열려있는 전기 배전함에 손을 넣었다가 감정과 함께 손을 베어 인대가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치원생은 부모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만 8만 1,000바트이 들었다며 SNS에 부모가 하소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방콕 시내 곳곳에서도 언제든 감정과 추락 등 한국에서 드문 다양한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어린이를 동반한 여행객은 절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방콕 프라나콘 지역에 위치한 사원에서는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가 갑자기 폭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화기의 파편이 200m 떨어진 주택의 지붕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소화기는 서늘한 그늘에 보관되어야 했지만 해당 소화기는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폭발한 것 같다고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국왕과 왕실에 대한 모독을 금하는 형법 112조를 위반한 48세 남성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콘켄 지방법원은 농민인 남성 피고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특별교도소에 수감했습니다. 남성은 왕실을 모독할 수 있는 내용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었다가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국왕과 왕실에 대한 비판적인 말을 하면 외국인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여행자는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19일 오전 전날부터 폭우가 계속되면서 푸켓공항 주변 도로의 침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항까지 가는데 3에서 4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공항 이용객은 일찍 공항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빠찐부리 시마푸 지역에서는 정차한 차량으로 9발의 총탄이 날아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안에는 여성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 운전자는 주행 중 도로가 패인 곳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따르던 픽업 차량 운전자가 화를 내면서 쫓아왔고 편의점에 정차했는데 픽업 트럭에서 내린 남성이 갑자기 총격을 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총을 쏘고 달아난 운전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사소한 운전 시비도 총격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니 무조건 양보운전, 조심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야소톤 꾸춤 지역에서는 경유 5만 싣고 가던 유조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실려있던 경유 대부분이 유출되면서 주변 일대가 오염되었으며
도로를 복구하는데도 5시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현장은 급커브 길로 평소에도 차량 사고가 다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구리란 무양 지역에 위치한 대형 IT 장비 판매 상점에서 불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이 출동해 5시간 만에 진화했지만 컴퓨터와 노트북, 사무기기 등 약 2천만 밭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직원은 퇴근 직전 2층에서 타는 냄새가 났다고 말했는데 누전에 의한 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유타야 마하랏 지역에서는 59세 부친과 29세 딸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전 남편으로 범행 후 아이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숨진 피해자들과 남성이 말다툼을 벌이다가 갑자기 총을 꺼내 발부했다고 합니다. 라용 무앙 지역에서도 30세 여성이 차량 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젊은 남성이 차량으로 다가가 총격을 가했으며 이후 차를 타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남자친구로 사건 직전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걸 다른 주민이 봤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사무사콘 무앙지역 외곽의 주택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62세와 22세 여성이 숨지고 2세 여아가 중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숨진 66세 여성은 인근에서 세회양식을 하고 있었는데 사건 직전 2명의 남성과 말다툼을 벌였고 2명 중 1명이 고인의 손자였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